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요약본의 512페이지 부동산 등기법 한번 펴봐요. 그래서 513페이지 가보면 2번 등기사항 찾았어요? 예, 등기사항.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이제 짤막하게 줄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등기사항 그래요. 등기사항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테마죠. 그래서 등기사항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등기할 사항인 권리를 기억하지 말고 거꾸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가지 권리를 열거를 해봤어요. 유치권 그래요. 유치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그 다음에 주입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민법 시간에 배우고 부동산의 대표소는 토지하고 뭐야? 건물 그래요.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 쪽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도록 돼 있냐면 1필지 1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1필지 1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일문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죠?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상, 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1필지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지가 아니고 갑을병 그래요. 뭐라고요? 갑을병의 공유 토지이고 지분은 내부적으로서 얼마씩 3분의 1씩 균등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병씨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지분에다가 압류, 감류, 가처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병씨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이놈의 건물이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하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차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요건 있는데 요건 없으면 등기 안 돼요. 거꾸로 요건 있고 요건 없어도 등기 안 되고 둘 다 없으면 당연히 등기 안 됩니다. 이건 있는데 이건 없는 거는 주유소 캐노피를 예를 들었고 정착성이라는 면에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지는 놈은 가설 건축물을 예를 들었고 둘 다 없는 놈은 비닐하우스 등등을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 쪽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은 우리 민법 186조에는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 187조는 상공, 판경,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아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다만 제3자한테 처분하고자 할 적에는 선결적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죠? 등기할 사항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테마입니다. 그죠? 테마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513페이지 2번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그래갖고 그 513페이지 가보면 표제부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등기 이렇게 있죠. 그래요. 그 표제부 등기의 특징 그러죠. 1번 그 박스를 봤더니 1번 접수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번호는 기록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아요.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연월일까지만 기록이 되고 접수 번호는 기록이 안 됩니다. 접수 번호는 갑구나 을구 상란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제부 등기에는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따위 등은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표제부 등기는 항상 독립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떨어지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뭡니까?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래서 제가 그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등기부 맨 앞장이 뭐다? 표제부야. 그죠? 그 다음 장이 뭐다? 갑구고 그 다음 장이 뭐야? 을구란 말이야. 갑을구에는 추정력이 미쳐요. 근데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추정력 그러면 항상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 다음에 5번째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그 무효등기의 유용도 권리등기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이 되는데 이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멸실된 건물이 있어요. 그죠? 멸실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이 있단 말이야.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아무리 유용하기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먹어 보기로 합의를 해봤자 이 사실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된 건물 사이에서는 동일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 거랄지. 그 다음에 6번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유는 대장과 등기부를 1월 이내에 일치시키고자, 그죠? 1월 이내에 일치시키고자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어요. 그죠?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14페이지 등기 효력 그래. 뭐라고요? 등기 효력에 와서는 이게 26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금년도에 유력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등기엔 추정력이 있다. 그죠?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력 그러면 항상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학설과 뭡니까? 판례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명문의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추정력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 그죠? 추정력 그러면 몇 프로다? 순도 몇 프로다? 99.9% 꼭 좀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99.9% 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정력의 무슨 범위? 물적 범위야. 물적 범위 기억을 해두시고, 추정력의 인적 범위 꼭 좀 기억을 해둬요. 그래요. 추정력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죠? 물적 범위는 뭡니까? 물적 범위란 대원신 등 그랬지. 그죠? 대원신 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는 대장, 원은 원인서명. 그죠? 신은 신청서 또는 신청정보 그래요. 뭐라고 해도 좋고, 등은 당연히 등기부 이렇게 되겠지. 추정력은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원인정보, 신청정보, 등기부에는 다 추정력에 미칩니다. 그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순환, 삼순환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강하다 그랬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약합니다. 그죠?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 등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랬지.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어떻게 해요? 단도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쪽이 강하다는 의미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쪽이 약하다는 의미는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뿐이지,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등기 추정력 하나만 꼭 좀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죠? 최소한도.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요. 그죠? 확정적 효력이 있는데,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는 뭘 기억해달라 그래서 동순별적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적 꼭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 그죠? 그래요. 이 동순별적은 30회 때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30, 31회 연속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하게 된다. 그죠? 요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를 획가닥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래요. 추정력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 그 양가로 2번 가등기의 효력 그래요. 1번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전의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본등기 전의 효력은 동그라미 A번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처분 제한적 효력도 있다 없다? 없고, 권리 추정력 또한 없어요. 그죠? 그럼 니은번 가등기에 기치해서 본등기를 한 다음에 효력은 순위 보존적 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니은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 권리의 성질은 채청이야. 그죠?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6월 며칠자로 1일자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 있어, 없어? 없지. 권리 추정력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효력은 일체 없어요. 그죠? 요까지 됐어. 자, 얘들은 그대로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하러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매도인 측도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없고 매수인 측도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없다면 을시기가 그대로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가 되고 갑시기가 본등기 신청 시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거야. 그죠? 그래서 본등기가 떨어졌는데 6월 며칠자부터 30일자부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했다는 얘기야?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야.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 의미는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어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거기 니은번 쪽에 얘기를 하는 거야. 본등기 후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야. 다만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서 물권 변동적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장래 한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담보 가등기의 효력도 전부 다 저번 주 가등기를 얘기를 할 적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518페이지, 그죠? 518페이지 등기의 유효요건 그래. 뭐라고요? 등기의 유효요건. 이것도 26회 때까지 출제가 됐으니까 한 4, 5년 건너뛰어서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등기가 효력이 있다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한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등기가 적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어떻게 돼요? 존재는 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그죠?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등기법 29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00% 동일하다면 금상첨화일 거야. 그죠? 100% 동의할 필요까지는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고 외형상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죠? 실질적 유효권에서는 중모원형 그래요. 뭐라고요? 중모원형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중은 보다 중간 생략 등기, 모는 보다 모두 생략 등기, 원은 보다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도 있고, 요건 이제 무효 등기 유용 그래요. 뭐라고요? 무효 등기 유용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체 관계 부합 그래요. 뭐라고요? 실체 관계 부합. 그러면 니콜보다 유효 이렇게 끝나야 된다 그랬어. 공식이야. 뭐라고요? 공식이니까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유효권은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왕에 배웠던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520페이지까지 얘기야. 그 다음에 521페이지 그 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523페이지 한번 펴봐요. 523페이지 그 양가로 1번 장부의 보존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등기부, 폐쇄 등기부, 등기부의 부속 서류,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땅 등은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죠? 거기 등기부의 부속 서류 이렇게 돼 있는데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밑줄 쳐요. 그죠? 그걸 보고 광의의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광의의 등기부 그럽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폐쇄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는 워낙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돼요. 그죠? 영구히 보존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는 어디에서 보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등기부는? 등기부는 어디에 보존 관리하고 있지? 등기부는 등기소에 보관 관리되고 있다. 이런 질문 맞아요? 틀려요? 등기부는 등기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존 관리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부는 등기소에 보관 관리되고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100% 틀린 지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 수기식 장부는 등기소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데 전산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전산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 관리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될 지문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 1번 지문 같은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장부의 이동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하고 그 등기부 그 박스가 있는데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압수 영장 등에 의해서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죠?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양가로 3번 장부의 공개 그래요. 그죠? 공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등기사항의 열람 및 증명 그래요. 1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주의 원칙이지. 공개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 공개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죠? 공개주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출, 그래요. 뭐라고요? 출, 우, 그 다음에 전, 모, 무인,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출석, 그래. 뭐라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출석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래요. 출석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야. 그죠? 출석 신청 합니다. 근데 이제 바쁜 놈은 원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은 무슨 신청도 가능합니까? 우편 신청, 그래. 뭐라고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쁜 놈은 무슨 신청? 전화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따 오후 2시에 갈 테니까 등기부 등본 2통만 부탁드립니다. 그죠? 전화 신청 가능해요. 옛날에는 ARS, 그래요. 뭐라고요? ARS 신청 방법도 있었는데 이건 호응도가 낮아서 폐지를 했어요. 그죠?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모사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모사 신청도 가능했었어요. 그죠? 가능했는데 전산화 작업이 100% 완료가 돼서 모사 신청, 즉 무슨 신청이야? 팩스 신청은 전산화 작업이 100% 완료가 돼 있는 현행법상 더 이상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모사 신청은 현행법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요거 봐. 팩스 신청하고 이 일반 신청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신청은 발급해주는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발급해주는 기간하고 증명기간이 일치가 됩니다. 그죠? 증명기간이 일치가 되는데 팩스 신청은 발급해주는 기간하고 증명해주는 기간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자, 하여튼 현행법에선 폐지가 됐어요. 삭제가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출석 우편 전화 신청은 등기관이라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신청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이거 업무 지원이 잘 안 되네. 그죠? 업무 지원이 안 돼. 그죠? 그래.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기 출석 우편 전화 신청은 등기가 아니라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신청 방법이라 해서 요 세 가지 신청 방법은 현행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인 발급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유인 발급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등기가 아니란 사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청이라고 해서 무인 발급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무인 발급 신청, 그래요. 무인 발급 신청이 뭐냐면 지하철 환승역, 그 다음에 관청 로비, 백화점 현관 같은 데다가 무인 등본 발급기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무인 등본 발급기를 갖다 놓으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법원 행정처장이야. 그죠? 그래요. 이 무인 등본 발급기를 이용해서 몇 통까지 떼어볼 수 있냐면 15통까지만 떼어볼 수 있어요. 16통 이상서부터는 무인 등본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유인 발급 신청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인터넷, 그래요. 뭐라고요? 인터넷 발급 신청, 그러죠. 뭐라고요? 인터넷 발급 신청,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유인 발급 신청, 그 다음에 무인 발급 신청, 인터넷 발급 신청 세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공개주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24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 한번 가보죠. 등기 절차 총론 가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해서 절차가 게시가 될 텐데 어떻게 게시가 된 게 원칙이다.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뭐니 해도 당사자의 모에 의해서 신청해서 게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어. 그죠? 또는 관공서의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관공서의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게시가 될 수도 있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예가 있게 말이냐, 예외적으로는 등기한의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될 수도 있으며, 있다 그러면 법원의 뭡니까?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게시가 될 수 있어. 지금 바빠 촉탁, 명령 이런 거 꺼지고 뭐 당사자 신청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그랬지. 등기한에 뭐야? 직권에 의한 등기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제가 직권에 의한 등기를 얘기를 했을 거야. 그죠? 등기한에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되는 등기. 우리 등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회,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요, 대.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래요. 이건 변경 그래. 뭐라고요? 변경인데 어떻게 기억하자? 변, 이, 행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뭐라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부터 직권으로 해놓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했어. 그죠? 됐어요? A동에서 살다가 B동으로 이사 간 거야. 기억나지? 그래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그래. 뭐라고요?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었어. 부산 직할시가 뭘로 바뀌어서 부산광역시로 바뀌었지. 350만 명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그 다음에 직권 뭡니까? 경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 경정 등기.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직권 말소야. 그죠? 직권 말소 등기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죠? 여기 봐봐요. 뭐야? 직권 말소 등기. 어떤 등기가 29조 1호나 매토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하면 개시일 이후 그래. 뭐라고요?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시일 전후를 막론한, 그죠? 개시일 전후를 막론한 용의권 등기하고 담보권 등기 당연히 소멸하니까 이런 거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 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를 했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원인해서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 더 이상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 하여튼 직권 말소는 그 자체가 한 문제짜리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이거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말소 회복이야. 그죠? 말소 회복. 자, 직권으로 말소를 했어. 잘못 말소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회복을 해놔야 돼. 관공서가 촉탁으로 말소를 했어. 잘못 말소를 했어. 그러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촉탁으로 회복을 해놔야 된다 그랬지. 직권으로 말소를 했으면 직권으로 회복, 촉탁으로 말소를 했으면 촉탁으로 회복.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요역지상에 떨어진 지역권 등기,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는 것보다 등기안의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대지권 등기가 아니고 대지권 취지의 등기야. 뭐라고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야. 이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기록된단 말이야.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갑구상란,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전세 임차권이라면 을구상란에 기록이 되는 권리의 등기야. 그죠? 권리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기고, 등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출제자는 주로 이런 것들을 출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청주의, 그래 뭐라고요? 신청주의 원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그랬어. 신청주의 내용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공출서, 그래 뭐라고요? 공출서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그랬잖아. 공은 뭐다? 공동신청. 출은 뭐다? 출석신청. 선은 뭐야? 서면신청이야. 그죠? 이 공동의 반대말 뭐지? 단독밖에 더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단독신청도 가능합니다. 단독신청은 어떻게 기억하라 했어? 이번 판은 포기합시다. 그래서 포기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 그죠? 판은 뭐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중요하지. 그 다음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은 바쁘니까 꺼지고,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야. 그죠? 그래서 판결 기타 단독을 자주 물어보지. 그래요.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부터 한번 가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말하지? 무슨 판결만을 말해? 무슨 판결만을 말하지? 이행 판결, 그래. 뭐라고요? 이행 판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판결의 종류야. 그죠?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을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판결 가지고서는 단독 신청이 안 되니까 그런 판결 갖고서는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뿐이야? 이행 판결뿐이라는 얘기야. 그죠?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판결의 종류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청인,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인을 물어보는데, 신청인 누구야? 신청인 누구지? 승소한 뭐라 그랬어? 원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권리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의무자가 승소할 수도 있어. 그죠? 승소한의 반대말은 뭐야? 패소한 자야. 그죠? 패소한 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확정 판결 정번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두 번째, 신청인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됐어? 그 다음에
판결의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그죠? 뭐라고 기재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 그죠? 그럼 이제 그 판결을 나눠봐야 돼. 하나는 이행 판결인 경우하고 형성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형성 판결인 경우로 나눠봐야 돼. 이행 판결이었을 때는 등기 원인을 뭐라고 기록한다? 이행 판결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뭐라고 기록한다? 해당 법률행위, 그래. 뭐라고요? 해당 법률행위라고 기록한다 그랬지. 여기 봐. 스톱. 이거 봐.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을하고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즉 을 플러스 갑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권리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의무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을시기가 화딱지가 나서 스스로 원고가 되고 갑을 뭘로? 피고로 삼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한 거야, 그죠? 지금 을하고 갑하고 원피고가 돼서 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씨가 협력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해야 돼? 매매. 뭐라고? 매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매매 계약 성립 밀자를 기록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형성 판결일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그죠? 이라고 기록을 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 연월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록을 하면 돼, 그죠? 됐어? 요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좀 나눠봐야 돼, 그죠? 나눠봐야 돼. 권리자가 승소했으면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속에 더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의무자가 승소했다라면 의무자 본인은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정보 제공해줘야 돼, 그죠? 그 다음 방문 신청의 경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확정 판결 정보의 주문과 이유 속에 더 자세하게 설치가 돼 있어. 최소한도 요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됐어요? 이런 지문들이 1, 2, 3, 4, 5번에 깔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주셔. 그러면 이런 걸 빼고, 그죠? 아주 독특한 놈 있으면 그걸 찍으라 그랬어.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기타 단독, 그래요. 뭐라고요?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7, 28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나올 때도 됐어, 그죠? 나올 때 됐어. 여기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변,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가, 멸, 회, 보, 수, 신, 처, 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죠? 기억나요? 그래요. 말은 잘해요. 이게 무슨 변경 등기인데 무슨 변경 등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권리의 등기야, 사실의 등기야? 사실의 등기지. 의무자 있어 없어?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소유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단독 말소야, 그죠? 단독 말소 뭐다? 사,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뭐라고? 가. 사망 말소, 행벌 말소, 혼동 말소, 가등기 말소야. 이 중에서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는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라 그랬어. 그죠? 이런 건 몰라도 좋지만 행불말소, 가등기 말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가등기를 단도로 신청한다라는 얘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한다 할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를 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이건 멸실 등기야.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돼야 돼, 전부가 멸실돼야 돼. 전부가 멸실됐다라면 그 건물 소유 명의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건물 소유 명의니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명의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건물은 부존재하니까 건물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지.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해줘야 돼? 패스를 해야 된다 그랬어. 요까지. 그죠? 그 다음에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멸실 회복 등기인데 현행법에서는 필요 없는 규정이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 부본 자료에 기초해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멸실 회복 등기에 관한 규정은 필요 있는 규정이다, 필요 없는 규정이다, 필요 없는 규정이야.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신탁 등기는 누구만으로? 수탁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취지의 등기, 표제부에 기록된단 말이야. 사실의 등기란 말이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단독으로 신청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분 제한 등기인데 처분 제한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 이게 뭐야? 본안소송 그래. 뭐라고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 그래. 뭐라고요?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죠?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어떤 등기를? 가처분 이외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이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그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고 팔고자 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갑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근데 권리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의무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 그래서 을이 화딱지가 나서 스스로 원고가 되고 갑을 뭘로? 피고로 삼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한 거야. 그죠? 이 소송을 민사집행법에서는 본안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본안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 이 본안소송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어요. 그죠? 나중에 원고가 승소를 해서 피고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압류할 건덕지가 없다면 확정 판결 정보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후일 집행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을식이는 이렇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법을 찾아가서 무슨 신청을? 가처분 신청 그래. 뭐라고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 이 가처분 신청이 집행법원에서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진 거야. 가처분 결정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집행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본 목적 부동산에다가 가처분 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를 씌우라고 어떤 형식?
어떤 형식으로 해? 촉탁 그래.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 얘기를 했던 거야. 그죠? 자꾸만 실망시키지 말아요. 그죠? 진짜 우린 요원들만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가처분 등기를 씌우라고 촉탁에 대한 형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하는 촉탁서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됐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등기부 무슨 구다? 갑구야. 그죠?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가정을 해보자.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가정을 해보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죠? 을식이는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랬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립번호 몇 번?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처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누구 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딱 떨어진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존해야 할 권리, 보존해야 할 권리, 등기 원인란에 가보면 가처분 결정, 사건 번호, 그죠? 뭐 별별 가지가 다 기록돼 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금지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금지사항이야.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가보면 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라고 금지사항이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기재가 돼 있어. 그죠? 집행법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부산지방법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딱 떨어져 있다면 갑소유 부동산은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지게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시기는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야. 그죠?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 없어? 있어서 갑시기는 제3자 병식이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갑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서 공동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를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렇지? 근데 실거래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부에 독립번호 3번 그래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뭐라고? 매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서 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딴 건 다 빼고 2번 등기에서는 그러그러한 법률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 그지? 분명히. 근데 3번 등기에서는 그러그러한 법률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2번 등기하고 3번 등기는 상호 무슨 관계? 모순 관계에 놓여져 있는 등기야. 이 모순 관계를 누가 풀어줘야 될 텐데 누가 풀어줬냐면 대법원이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이 등기의 효력은 절대적 무효 등기가 아니고 뭐야? 상대적 무효 등기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은 상대적 뭐야? 무효소래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 무효소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쥐들끼리는 얼마든지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어. 그죠? 이 유효한 거래 행위에 기초해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무슨 등기야?
효력이 있는 등기야. 다만 병식이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소유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둘의 관계에서는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야. 그죠?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에? 말소 그래.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요 말소 등기를 누가 합니까? 했더니 본안소송사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7, 28 출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 32일 때 유력할 거야. 그죠? 유력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은 그렇게 통사정을 했잖아. 이 4개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 그죠? 딴 거 깊숙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아요. 그죠? 기억하라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이 4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판결의 종류,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인, 등기 원인 및 연월일, 필정보나 인감 제공하는지 여부. 그죠? 많지도 않잖아. 그죠? 4개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공동의 반대말이 뭐야? 단독이야. 단독은 요번 판은 포기합시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판결하고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526페이지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와 있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27페이지를 펴보면 등기 신청인 그래 있어. 그죠? 근데 그 바로 위에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자가 28회 때까지 물어봤는데 신청 적격이 있는 놈은 알 필요 없고 신청 적격이 없는 놈 기억하라 그랬어. 그죠?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아. 4명밖에 없어. 한 명은 뭐야? 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그래. 뭐라고요? 학교.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그래.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은 동업 계약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읍면리동 그래. 뭐라고요? 읍면리동은 공법인이 아니고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들 명의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건 28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 공동신청. 특히 여기서는 절차법상 플러스하고 절차법상 마이너스. 그 다음 페이지를 남겨봐요. 다음 페이지를 남겨봤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등기 의무자 있다 없다? 지금 맨 위에 박스를 얘기하는 거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의무자인 아버님은 돌아가셨어? 없어.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플러스야? 수증자. 그죠? 누가 마이너스다? 유언 집행인 또는 상속인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죠?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이나 불문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환매 특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시 누가 플러스가 돼? 매도인. 왜 매도인이 플러스가 되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가 되면 환매권이란 권리는 누구한테 보류가 돼? 매도인한테 보류가 되고, 매도인은 이 환매권이란 권리를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매도인이 유리해지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저당권자가 플러스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채권액이 증액이 되면 저당권자 플러스 저당권 설정자가 마이너스, 감액이 되면 저당권 설정자가 플러스 저당권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거야.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는 권리 의무자가 180도 확 뒤바뀌어. 그죠? 됐어요? 근데 우리 출제자는 이런 게 이렇게 뻔한 거는 안 물어봐. 그죠? 뻔한 건 안 물어보고, 금년도에 출제가 됐던 질문은 장난이 아니야. 그죠? 장난이 아니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본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528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쭉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529페이지 기타 단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나와 있지. 그죠?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중요하니까 잘 좀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530페이지 제3자에 의한 신청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그죠? 쉬었다 합니다.